이제 확인 설명인데, 자, 우리 아마 시험 문제 중에서 아니면 실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누구든지 말해봐라 그러면 확인 설명밖에 없습니다.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또 실무에 가면은 확인 설명서 구조의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또 거기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자,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기재되는 게 뭐냐. 거치는 맨날 읽다 뭐 실제는 실제한다.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시험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안 나왔던 문제가 꼭 나오긴 하니까. 그리고 자, 기출문제 기본적인 부분들 꼭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또 나올 만한 것들은 또 새로운 문제가 꼭 하나씩은 꼭 나오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씩 모아놓으면은 정말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문제가 꼭 몇 개는 끼어 있을 겁니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문제를 또 악착같이 뭐 맞추려고 괜히 시간만 또 끌고 가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접어도 괜찮을 거고요. 시간 내서 보면은 또 충분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딱 2개로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자마자 확인 설명부터 하십시오. 게입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했던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또 보존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그리고 설명을 안 했을 때, 말을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확인 설명이 뭐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또 뭐고, 그리고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4강 쪽에서 이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인데 정말 뭐 가장 중요하다. 정말 누구든지 확인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 확인에다가 설명할 거니까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매일같이 할 때 요거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다 끝났을 때입니다.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했던 것을, 오자마자 설명했던 것을 다 끝났을 때 빠이빠이 할 때 줘라.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첫 번째 확인 설명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도대체 확인하고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그럼 언제, 그리고 또 뭐를, 그리고 우리 설명할 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하기 어렵다. 자료 달라. 자료 달라라고 자료 요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시기 등을 한번 잘 보실까요? 아주 꼼꼼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고 해서 중개 의뢰 받으면, 자, 중개 의뢰 받아서 이제 거래가 완성되면 안 됩니다. 자, 중개 또는 거래입니다.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렇게 완성, 그 다음에 전에, 후가 아닙니다. 완성되기 전에 먼저 하세요. 근데 시험 문제가 가끔씩은 중개 완성 후에, 아닙니다.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전에 먼저 하세요. 입니다. 전에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할까요? 우리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이 될까요? 입니다. 10년, 2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모르나요? 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물어봐야 될 겁니다. 누구한테요? 취득 의뢰인. 근데 꼭 여기다가 거래 당사자 또는 쌍방 또는 이전, 이런 소리 합니다. 취득 의뢰인. 자, 물건을 취득하려는 매수인, 그리고 임차인, 전혀 물건 자체는 구경도 못 해보신 분, 그분에게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확인해서 설명해라. 그입니다. 자, 취득 의뢰인, 그리고 누구한테요? 일방에게, 이렇게 일방에게 하라는 거지. 여기는 쌍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표가 안 납니다. 그냥 여기다 이제 쌍방, 그런 표가 나는데, 그리고 양도, 이런 이제 표가 나는데, 표가 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는 정말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도 있을 건데, 매도인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퍽 좋아하겠다입니다. 한마디 더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서면은 대장,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 실무 가면은 또 무슨 서류 보여주면서, 자, 소재 면적인데 등기사항 증명서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소재 면적은 사실관계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 그럼 지적도입니다. 이 공부도 맞춰야 됩니다. 자, 서면을 뭐해서 제시해서 언제 오자마자 임압받기입니다. 누구한테?
전혀 모르는 쪽에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서면, 근거 서면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대장이 이렇습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이렇습니다. 고리관계가 이렇습니다. 공법 도시적입니다. 관리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좀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대 안 되고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확인 설명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시기인데 사항. 네,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에서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요.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이라고 됩니다. 바로 이제 몇 개? 9개. 우리가 9수 안 좋아하는데 확인 설명할 거 몇 개? 9개입니다. 9개. 요걸 이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앞 글자를 좀 따보셔야 됩니다. 정말 조금 촌스럽긴 하지만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 토벽에, 요 토벽에 뭐 하면서 거취하면서 이렇게 거취, 좀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거취하면서 뭐 썼다, 일기 썼다. 자, 이런 식으로 앞 글자 따놓으시면 5개, 4개, 그러니까 9개입니다. 먼저 수도나 전기나 가스 등의 시설물의 뭐 상태. 자, 문장을 뭐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다가 설명하세요.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가스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집이 있으니까 도시가스 등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대중교통 등에서 뭐를요? 놓여 있는 입지 조건을 확인해다가 뭐해라? 설명해라 그입니다. 입지 조건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권리관계. 권리관계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지상권 이런 권리관계도 확인해다가 설명하세요. 그다음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계약서에 안 쓴다고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주구장창 나옵니다. 자,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거래 규제. 정말 우리 공법은 이용제한 거래 규제밖에 없을 정도로 2개입니다. 우리 예전 우리 법령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에서 이용 제한 찾아보세요. 거래 규제 찾아보세요. 공법 배우면 알게 돼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이용 제한은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이용을 제한하네요. 사후 제한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래 규제는 살 때부터 뭘 합니다. 못 사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으세요. 허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징역을 가하겠습니다. 외국인 보고 군사문화 환경에서는 허가 받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했을 때 신고하세요. 이제 주택 전월세도 신고하세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래 규제, 사전 제한, 사후 제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벽면이나 뭐 상태, 바로 이제 도배 상태에도 확인해다 뭐해라,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에도 확인해다가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벽면은 균열 누수 깨끗함이 아니라입니다. 도배는 깨끗함 여부. 그리고 웬만하면 좀 깨끗해 보여도 보통님 그러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깨끗함 했다가 도배해 줘야 됩니다. 중개보수 50만 원인데 도배비가 100만 원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5만 지상 다 떠는 우리 매도 매수인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수인이 그러겠죠. 임차인이 그러겠죠. 그입니다. 매도인은 떠나갈 거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오자마자 설명하는 가격이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우경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의해서 개론에서 배울 겁니다. 거래 예정 가격을, 요 예정 금액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3억 정도로 거래될 것 같아요. 입니다. 3억이 적정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개 보수, 중개 보수나 그다음에 중개 실비입니다. 중개 보수 등의 바로 이제 요 산출 내역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금액이나 산출 내역까지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 관련, 우리 세금 중에는 취득 관련 조세지, 여기는 뭐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의 뭐요? 종목이나 세율, 세액이 아닙니다. 세율, 퍼센트 이런 것들을 확인해다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세금에는 이제 우리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취득, 그다음에 보유, 그리고 양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세금이 뭡니까? 라고 시험 문제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당연히 이제 우리 취득 관련된 조세는 뭐라고요? 취득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에서는 등록세가 없어졌어요. 취득세 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지방교육세계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라든지 아니면 또 농어촌 특별세 다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요놈이 번세 꼭 번세 있으면 따라다니는 부가세계입니다. 지방에다가 학교 좀 지읍시다. 농어촌 좀 살립시다. 라고 농어촌 특별세계입니다. 뭐 여기에 뭐 10%네 요 본세 그리고 20%네 해가지고 뭐 0.1이네 0.2네 뭐 4.6이네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관련된 세금은 뭐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또 6월 1일 중요하다는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재산세. 그다음에 한 번만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종합부동산세계입니다. 정말 우리 종합부동산세 같으면 이제 아주 있는 건 돈밖에 없는 부자들,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막 그럴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예, 그래서 줄여다가 종부세. 그런 말도 많은 이놈은 종부세계입니다. 아주 부자들 절단 내겠다. 입니다. 공시지가 자꾸 올라간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 이제 죽어난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다. 입니다. 하다 판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개업공사 좋습니다. 중개보수 받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는 이제 양도소득세계입니다. 여기 문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팔아서 뭐가 남았을 때 소득이 남았을 때입니다. 소득이 남았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근데 팔았는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자, 2억에 사가지고 그리고 2억 500에 팔았을 때 이거 뭐 소득 있습니까? 기본공제 빼주고 세금 빼주면 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러겠지만 하다 2억 500 이 정도면은 아예 낼 세금도 없겠네. 오히려 마이너스 났겠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2억 1천만 원 정도라고 해도 뺄 거 다 빼고 나면 없겠어요. 소득이 없겠어요입니다. 뭐 경비 빼주죠. 세금 빼주죠. 기본공제 마지막에 250만 원 빼주죠.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꼭 엉뚱한 질문들 정말 인터넷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집을 팔았는데 우리 집 양도소득세는 얼마입니까? 그럼 정말 다 쓰러집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 소득이 났는지를 알아야 귀신도 모를 거 며느리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에 사서 얼마 정도에 팔았는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무 얘기 없이 얼마에 팔았는지도 얘기도 없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냐고 자꾸 더 물어보면 왜 물어보냐고 막 그럽니다. 알아야 계산을 한다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법 양도. 그래서 설명할 세금은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도 취득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거래 안 하잖아요. 상속도 거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공인주사 시험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안 나와요. 그입니다. 우리가 뭐 거래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여기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바로 세금에 해당된다 안 된다. 여기는 우리가 설명할 세금은 아니다. 아예 아니다. 그입니다. 설명할 세금 찾아봐라. 취득 관련된 세금 이런 거지. 나머지는 설명할 세금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이제 취득 관련이 이제 무슨 거래와 그리고 양도와 보유와 소유와 그러면 엉뚱한 소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입니다. 이제 환경 조건하고 우리 입지 조건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는 밖에 놓여 있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에서 느낀다는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 요거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에다가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찾아보세요라고 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재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번이 나올 거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 목적, 지목도 나올 거다. 건물의 구조도 건물에 뭐 소재 면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있을 거고 건축 연도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뭐 소유권이 어쩌고 일조량이 어쩌고 세금이 어쩌고 금액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또 응용해서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가끔씩은 자료 요구가 이렇게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뭐 해라? 요구해라. 됩니다. 자료 요구. 요 자료 요구도 한 문제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료 요구는 이제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자료를 요구하라고. 근데 누구한테 요구한다고요? 이전 쪽에 요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전 의뢰인에게 바로 요구해라. 바로 이게 바로 자료 요구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매도인도 껄껄할 거고 우리 개업공사도 남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은 자기 집이니까 금방 다 알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럼 자료 요구 여기서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를 누구에게입니다. 이전 의뢰인. 여기 쌍방이 아닙니다. 취득이 아닙니다. 이전 의뢰인에게. 그러면 설명은 아까 취득 쪽이었지만요. 들을 사람은. 근데 여기는 자료 달라고 요구할 사람입니다. 자료 주세요라고 요구할 사람은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취득이 아니다. 쌍방도 아니다. 그입니다. 취득도 아니고 여기는 쌍방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가끔씩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봤겠지만요. 저기 수도권 할 때 수도 등의 상태. 요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 요구 사항.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 벽면입니다. 벽면도. 벽면이라든지 도배도 안에 있잖아요.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그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1조 5. 그리고 소음. 1조나 소음이나 진동도. 1조 소음 진동 같은 환경 조건도. 도로 같은 입지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자료로 뭐 한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는 하야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요구할 수 있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하야한다가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제 자료 요구에 뭐 했을 때 불응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응할 건데 응하지 않았을 때 그입니다. 불응하면은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전 쪽에서 불응했을 때니까 누구에게요? 취득 의뢰인에게입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뭐도 하고요. 하고가 맞습니다. 설명하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명도 하고 그리고 설명만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재 확인 설명서도 한번 볼 겁니다. 자, 기재. 근데 이 기재가 이제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이런 식으로 확인 설명서에다가도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거래계약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료 요구는 뭐 한다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이걸로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냈었습니다.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토지 같은 쪽에서는 할 만한 것도 아예 없고 이런 것 자체가 토지가 없으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다 안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사항을 서식으로 작성해서 주는 게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이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가 바로 이제 여기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뒤통수라고 있습니다. 시기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중개 완성됐을 때 이렇게 중개가 완성되어 이제 뭐가 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입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쌍방에게 주면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에 그리고 누구에게요? 쌍방에게. 쌍방입니다. 여기는 취득 쪽이 아니고요. 양도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 의뢰인 거래 당사자 모두입니다. 쌍방 의뢰인에게 그리고 뭐를요? 확인 설명서를 확인해서 설명했던 그 사항을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라고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를 뭐 해서요?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교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존을 얼마 동안 할까요? 보관 얘기합니다. 보존 3년 동안. 확인 설명서 3년 동안이라고 3년 동안 보존 하면은 여기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보존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야.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요 전자문서가 있어서 이제 전자인증센터라고 해서 이제 전자센터에 이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을 때에는 3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 전산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을 거니까 바로 전자문서 센터에 이제 보관되어 있을 때는 거기는 괜찮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는 나중에 저 끝에 가서 이제 또 보긴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거용 확인 설명서. 여기는 13가지. 지금 이제 가짓수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주무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 기본에 하나 빠지고 세부에 하나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11가지를 바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토지다 보니까 토지의 확인 설명서에서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럼 수도도 없겠네요. 벽면도 없겠네요. 환경 조건도 없겠네요. 그리고 토지에서는 관리도 없겠네요. 이렇게 4개가 빠지니까 9가지. 지금 이제 비교 문제가 정말 나온다고 해서 꼼꼼하게 보시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여기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의 뭐 써볼 기회가 없을 건데 막 공법부터 없습니다. 실제는 실제하겠지만 여기는 8가지. 점점 가짓수가 좀 줄어듭니다. 13개였다가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중개보수만 외롭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3개가 11개, 그리고 11개가 다시 이제 몇 개? 9개 토지는 게입니다. 그리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몇 개? 8개. 이런 식으로 가짓수만 점검을 꼭 해놔도 여기는 충분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많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는 정말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그리고 거기 이제 확인 설명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확인 설명서, 그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기는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그리고 제재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설명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거 서면은 제시했는데 설명만 안 했다. 예전에 400이었습니다. 지금은 250. 딱 500만 원은 반토막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 근거 서면은 제시를 했다. 하나만 했다. 250. 설명도 안 했고 근거 서면도 제시를 안 했고 다 안 했고 그냥 500 다 때립니다. 확인 설명 안 했을 때가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씩만 안 했을 때는 바로 얼마? 250. 별표는 250입니다. 별도의 표가 있는데 25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는 없고요. 뭐만 이름 쓰고 도장꽝. 사장님 작성해 놓을 거니까 이름 쓰고 도장꽝. 그 의무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교 보존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에는 뭐 업무정지. 근데 자격정지도 업무정지도 모두 다 뭐 별표 3개월. 꼭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도 가끔씩 시험 문제 냈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통적으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공통적인 것도 자꾸 물어봅니다. 작성교부 보존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이. 개업공사도 이름 쓰고 도장 꽝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했을 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름 쓰고 도장 꽝 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자격정지 3개월을 별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6개월은 아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확인 설명했던 사항들 수도권 토백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이게 어디가 있었다고요? 시행령 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9개라고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거 몇 개? 3개입니다.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리고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조량 파간다고 하루 내내 앉아갖고 거기서 일조량 파하고 있습니까? 쫓겨나려고 얘기다. 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할 겁니까? 아주 그냥 먼지나게 얻어 터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조소음 진동은 자료 요구. 근데 자료 요구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아주 무죄치사하다입니다. 답이 안 보인다. 벌써 말장난하고 있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요. 자, 시험 문제에서 정말 다 출연합니다. 여기 틀렸네 아주 콕콕 찍어냅니다. 쪽집게처럼 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사무소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책임자가 따로 있다. 그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이지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가 아닙니다. 임원사원도 아닐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인데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정말 아주 꼼꼼하게 안 보면요. 나중에 내 답은 다 피해 다닙니다. 정말 또 답이 없네 해갖고 아주 머리만 꽤나 아플 겁니다. 답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제재, 요 제재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여기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나오나?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오나? 그리고 어떤 게 답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꼭 한번 해 놓으시면요. 여기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잘 정리를 해서 아주 꼭꼭 집어가지고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는 꼭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제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기본서 이제 가지시면은 거기다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고 막 2개 하고 3개 하고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거기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